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산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멀리서 만들어진 커피를 마시고 해외에서 생산된 전자기기를 쓰는 등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낯선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꽤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작은 무리 안에서 살아가던 존재였고 직접 아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던 동물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멀리 떨어진 사람과 거래를 하고 같은 규칙 아래 같은 숫자 체계를 믿고 같은 제도 속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피엔스의 세 번째 큰 장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 돈, 제국, 그리고 종교를 놓습니다. 처음 보면 이 셋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돈은 경제 같고요. 제국은 정치 같고 종교는 신앙 같죠. 그런데 하라리는 이 셋을 꽤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질서 안으로 묶어주는 힘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돈부터 이해해보면 이해가 제일 쉽습니다. 돈은 금속이든 종이든 숫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어줄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지폐 한 장은 그 자체로 대단한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그 지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를 대신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가 내미는 돈이 통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거래는 성립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도 돈은 어느 정도 공통의 언어가 되어줍니다. 하라리가 돈을 굉장히 강력한 상상 질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돈은 사람들 사이에 친밀함을 만들진 않지만 적어도 거대한 규모의 협력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국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국이라는 말에는 폭력과 지배의 이미지가 먼저 따라옵니다. 실제로 많은 제국은 정복을 통해 확장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제국을 단순히 나쁜 권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과 종교를 가진 집단을 하나의 틀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공통의 행정과 법과 질서를 퍼뜨렸다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누군가에겐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듣기 불편하기도 했고요.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순수하게 분리된 문화들의 병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강한 권력이 여러 지역을 묶고 그 안에서 언어와 제도와 가치가 섞이는 방식으로 움직여왔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국가 체계나 행정 구조도 그 기나긴 통합의 역사 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묶습니다. 종교는 단지 신의 존재를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가를 함께 말해줍니다. 즉, 종교는 사람들을 모으는 동시에 그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죠. 하라리는 이 셋을 통해 인간의 통합을 설명합니다. 돈은 신뢰의 언어를 만들고, 제국은 넓은 질서를 만들고, 종교는 의미와 규범의 틀을 만듭니다. 인간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장치를 통해 점점 더 큰 규모로 묶여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따라왔으면 사피엔스의 세 번째 파트는 꽤 설득력 있게 익힙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무리로 살던 인간이 어떻게 전 지구적 규모의 연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적어도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어느 순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인간은 더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넓게 묶였고 더 많은 낯선 사람들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돈이란 것은 세계를 가로질러 통했고 제도는 저 멀리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영향을 주었고 종교와 이념은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 연결의 규모만 놓고 보면 인간은 정말 엄청난 곳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연결 속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결이 깊어졌다 해서 정말 가까워진 것인지에 대해선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될수록 정말 더 가까워지는 걸까? 입니다. 사피엔스가 이야기하는 돈과 제국과 종교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따라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과 나와 상대의 가까움은 생각보다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은 화폐를 쓸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플랫폼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국가의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죠. 함께 묶여 있다는 것과 정말 심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카이스트라는 집단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한 학교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교칙이라는 공통의 규칙도 있고 다양한 동아리와 총학생회라는 체계도 있고 학점 같은 성과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서로를 잘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넓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국적을 갖고 같은 제도를 따르면서 살아도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감각은 지금의 세계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경을 가볍게 넘고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페이스북 같은 SNS는 멀리 있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온라인 쇼핑과 송금과 플랫폼 노동은 전혀 만난 적 없는 사람들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묶어둡니다. 당장 우리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알버트라는 사람이 같이 매칭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연결 속에서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말하기도 하고 더 쉽게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서로를 아주 얕게 이해한 채 쉽게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연결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연결은 편리합니다. 연결은 분명 효율적입니다. 연결이 존재하기에 거대한 사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결은 친밀함의 다른 이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연결은 서로를 이해한다는 뜻보다 그냥 같은 체계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사피엔스에선 돈이 대표적입니다. 돈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얇은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상대의 삶이 어떤지 몰라도 거래는 가능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몰라도 계약은 가능하고 서로가 어떤 상처를 갖고 사는지 몰라도 시스템은 굴러갑니다. 그저 돈은 해결하기 때문이죠.
즉 돈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아도 사회를 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인 동시에 조금 서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잘 알아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시스템을 믿고 기호를 믿고 제도를 믿으면 그러면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죠. 그 결과로 인류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협력하게 되었지만 그 협력은 종종 정말 얇은 이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은 넓은 땅을 하나로 묶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같은 질서 아래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교류되고 섞였죠. 하지만 그 통합이 늘 상호 이해를 낳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관리의 편이었고 지배의 효율이었고 권력 확장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같은 틀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고 누구의 삶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누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또 종교는 공동체를 만들고 의미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옳다고 여겨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죠. 그런데 다른 종교, 더 나아가서 같은 종교 아님에도 갈등은 생깁니다. 같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공동의 의미 체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깊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피엔스의 이 세 번째 파트를 읽으면서 인간 사회의 성취를 크게 느끼는 동시에 그 성취가 가진 이면의 차가움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대한 규모의 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협력이 언제나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효율도 있고 편리함도 있지만 익명성과 거리감도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연결의 양이 아니라 그 연결이 어떤 깊이를 갖는가일 수도 있죠.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돈을 쓰고, 같은 앱을 쓰고, 같은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여도 그 안에서 사람은 충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적은 수의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도 그 관계가 깊다면 당연히 덜 외로울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라리가 설명하는 인류의 통합은 한편으로 굉장한 성공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관계가 점점 제도와 상징과 시스템에 의해 매개되는 역사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끝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세상 속에 살게 되었지만 그 넓이만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피엔스의 세 번째 이야기는 이처럼 인류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낙관적인 서사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이 서로를 몰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 온 역사처럼 읽힙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겠고, 제국은 질서를 만들었고, 종교는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있었어도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이 장을 읽고 나서 저는 인류의 통합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통합은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통합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규모의 사회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될수록 정말 더 가까워지는 걸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기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간은 연결의 기술을 놀라울 만큼 발전시켜왔고 그에 비해 가까워지는 기술은 아직 서툴러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더 넓게 연결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연결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덜 얕게 만날 것인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오래 연구해왔습니다. 돈도, 제국도, 종교도 만들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다음 과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일이겠지요. 감사합니다.